현대로템은 계속 보고 있어요. 그래서 150만 주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오면 32,500원 이하에서도 편입을 할 거고, 지금 뭐 쇼커버링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현대로템 부분도 종목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텐데, 이 150만 주가 안 들어오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프로그램에 한 150만 주 기준을 잡았었으니까 그럼 신규 편입자도 더 늘립니다. 늘려서 이 기준을 잡고요. 그리고 가격 기준은 150만 주가 넘겨지면은 32,500원 이하, 150만 주가 안 넘겨지더라도 32,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32,500원 기준에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편입 설정을 잡아서 들어갈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20%의 기준이 되니까 네 차례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, 자, 이만큼이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400원 공방인데 프로그램 쪽은 어차피 32,500원이 넘겨지면,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찌됐든 150만 주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고요. 만약에 넘겨지면서 프로그램의 수급이 줄어들면, 그러면 지금 명희님 올려주신 그 가격하고 수량 해가지고 평균치 잡아서 비중을 좀 주세요. 비중을 주시고 문자는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3만 얼마죠? 1,750원에 문자가 한번 나갔고, 그리고 4차 기준이 32,050원 맞나요? 31,750원 이전에 31,300원이 있었네요.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5.99%까지예요. 400원, 그다음에 700원, 750원 여기까지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의 기준이다라고 일단은 설정을 잡았습니다. 그 설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대처를 합니다. 32,700원에 기준 700원 매수 전량 들어오면 촘촘하지만 20% 채우든가, 15.99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. 150만 주 넘기는 거 보고, 그렇게 해서 3,500원, 31,050원, 31,300원, 31,750원. 오늘도 이제 뭐 겪었지만은 결론은 이 평균 단가가 이제 31,150원 정도가 되고요.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있는 쪽이 그나마도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367만 주 32,800원 여기서 문자를 다시 추가적으로 발송합니다. 이 부분 빼고 137만 주니까 급격히 그 프로그램 매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. 추세 형성됐던 부분대로 이제 쭉 뻗어가는 기준들이 많으니까, 거래대금 거래량은 이제 뭐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최상위로 지금 진입이 돼 있어요. 그죠? 1위입니다. 1위. 거래대금 1위, 프로그램 순매수도 아마도 1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눌렸을 때 기준을 잡든 고점 돌파 32,800원의 매수의 기준에서 잡든, 조금 좀 마지막 문자 나간 부분하고 이제 촘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조금씩 놓고 음수 대처하고요. PNT는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하방을 좀 일부 잡고 있어요. 그 하방 잡고 난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면 다소 무리수가 있지만 신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등으로 잡아드립니다. 자, 800원으로 해서 발송을 할게요. 800원이면 체결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발송을 하고, 이 부분을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또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.
그렇게 하고 150만 주 기준을 잡을 거냐, 그런 내용들도 잘 설정을 하고요. 여기서 이제 15% 이상 넘어간 이후부터 해서는 16%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규정하고, 거기서 꺾여지면 뭐 당일의 기준에서도 그 퓨처엠 차익 실현한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수 있다,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윤정두가 갈 겁니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, 보도자료 나온 거, 뭐 지금 실적이 크게 개선된 거, 이런 내용 때문에 뭐 폭등 나올 겁니다 해서 또 폭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. 결론은 그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의 기준이 되는데, 거래대금 1이라는 건 누구나 다 들여다보고 있다.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질 것이냐. 그리고 얘가 지난해 8월 24일 날 거래대금 1조가 터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준이라면 10시 반의 기준이면은 거래대금 크게 대밀리지 않는 한 거래대금 1조 수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. 33,000원까지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오면서, 그러니까 150만 주 또 그 이상 들어오면서 33,000원의 물량까지 소진을 시켜주면 뭐 한 20%까지는 다시 한번 오버슈팅 추가적으로 2차 VI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은 돼요. 이 부분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할게. 따로따로 종목을 좀 조금 이따 나중에 추후에 따로따로 종목을 좀 올려드리고, 지금은 이제 묶어서 기준을 잡습니다. 그래서 PNT가 결론적으로 62,000원에 이제 일단 저점을 찍었고, 그 손절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, 일단은 손절 범위는 그대로 일단 가져가자고요. 일단은 가장 원하는 그 흐름이 사실상은 이런 기준이 되죠. 예를 들면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준의 5분봉의 흐름, 어제 말고요. 최근 내에 뭐 흐름들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이 어젠가요? 언제죠?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주지 않고 DX 같은 경우가 그랬죠. 포스코 DX가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, 5분봉 놓고 보시면은 3% 한번 밀리고 그냥 계속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이렇게,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, PNT처럼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상태에서 출렁거림이 너무 크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죠. 17일 날 상한가 간 건데 여기가 한번 3% 이상 조정을 받은 거고, 나머지는 이제 뭐 크게 뭐 무리수는 없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이 오늘 기준에서 현대로템이 지금 살짝 눌려 있는데, 프로그램 쪽만 급격히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여기도 지금 오늘은 뭐 차익 실현할 만한 위치가 없다라는 거죠. 계속 양봉으로. 뭐 물론 여기서부터 고점 대비 원래는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, 그러니까 1월 달까지 해서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 제한적이고, 그리고 종목별로도 거래가 뭐 터지지 않고, 그렇게 해서 변동률이 작을 때에는 고점 대비해서 1.5% 밀려도 차익 실현, 심지어는 1% 밀려도 차익 실현,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변동이 원체 크죠. 건들면 뭐 시가총액 20조까지 올라온 에코프로가 28.5%, 30조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BM이 22.5% 하루에. 그러니 얘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변동이다 보니까 3에서 5%로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촘촘히 따라붙었지만은,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 죄송스럽지만,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유지잖아요. 비중 유지잖아요. 그죠? 그렇게 됐을 때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면은, 결론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때 3%, 5%의 차익 실현할 거란 말이에요. 3%는 조금 뭐 지금 10시 넘어서 3% 기준 좀 무리수가 있고, 뭐 예를 들면 5%, 1.5%부터 해서 3% 두 번 나눠서 차익 실현한다든가, 뭐 심지어는 뭐 세 번을 나눠서 차익 실현한다든가,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하긴 할 거예요. 거기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 수급도 또 놓고 볼 거고.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악의 경우 손절의 범위가 된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신호가 명확해진다면 그 부분은 또 차익 실현으로. 그렇지 않고 뭐 규모의 차이도 있고 섹터의 차이도 있지만,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처럼 안 밀리고 쭉쭉 올라가죠. 그럼 뭐 얼마든지 비중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죠. 어제는 그 시가총액
1조 미만짜리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이나 PNT나 전체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로 잡는다. 마지막까지 따라붙은 물량이 있지만 꺾이면 그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한다.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량은 차익 실현한다. 그 기준이 1.5에서 3이었는데 지금은 3에서 5%까지 확대하고 있다. 그렇게 설명드려요. 그리고 이제 강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처럼 뭐 차익 실현하고 나서 재편입을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거래가 안 밀려.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. 주도력이 있다는 거예요. 포스코 엠텍 고점 대비 막 20%, 25%씩 밀리고 포스코 엠텍 올라갈 땐 시원시원한 것 같죠. 근데 누적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결국은 퓨처엠의 수급이 월등해진단 말이에요. 응? 추세, 수익 모든 게.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32,900원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락인데 프로그램 쪽이 134만 주 기준에 현대로템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그나마 이제 현대로템 쪽에서 일부 이제 들어가고 뭐 PNT에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못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. 신규 편입자 가운데서는 그러시면 안 되고 PNT는 PNT대로 또 설명을 깊이 있게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못 쫓아갑니다. 그죠? 32,900원까지만 따라붙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니까 33,000원을 눌러놓고 밑에서 프로그램을 뭐 한 200만 주 이상 잡아갈 건지 아니면 33,000원도 뚫어놓고 쭉 갈 건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들어온 것도 쇼커볼링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쇼커볼링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에이 못 기다리겠다 그냥 위로 사가지고 상환하자 뭐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. 눌러놓고 뭐 더 살지. 그러니까 150만 주 정도가 넘어가면은 눌림목에 있어서도 신규 편입 없으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편입 기준 잡아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한국항공우주의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으셨는데 오늘은 뭐 PNT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PNT가 급격히 돌려지지 않는 한 종목을 확산하지는 않겠어요. 이것도 한국항공우주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.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한국항공우주의 비중 그 부분도 좀 더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할 때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중개 전략으로 대처합니다라고 빼놨던 부분인데 거래가 이렇게 터져준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제한적인 거래라면 어쩔 수 없더라도 거래가 이렇게 채워진다면 충분하게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다. 150만 주 넘어가요. 편안하게 대처를 하십시오. 편안하게. 그래서 마지막 매수자인이 32,900원이 마지막 매수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우리 입장에서는 15.99 그래서 32,900원에 신규 편입자 10%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15.99%까지만 따라붙습니다. 이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. 1조 이상 종목 15% 15.99%까지만 편입 설정 가능. 그 가격이 32,900원인 거고요. 그리고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여기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고점이 형성이 되고 미끄러지는지 돌리는지 그것만 프로그램 쪽이 월등하게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죠? 150만 주 이상을 좀 기다렸는데 지금 뭐 136만 8천 주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3만 3천원 물량이 소진됐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고 평단은 31,150원 정도. 뭐 실질적인 수익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.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생 끝에 이제 수익이 일부 있으신 거고 그렇게 돼 있죠. 그리고 현재 뭐 이슈 부분은 실적이죠. 실적 부분하고 정책, 정부 정책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. 자, 어쨌건 뭐 현대 로템의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. 나머지 종목군들도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%, 15.99 그 정도까지. 그리고 밀리지 않는 한 양복인데 어디서 팔아요? 라고 그걸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PNT 그 별도의 녹화하고 현대로템 또 별도의
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 부분은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녹화하고 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.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오세요. 찾아오시면 이제 밑에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는 기준이 있습니다.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전화 주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장에 좀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뭐 PNT 때문에 또 어제 들어가신 2차 전지 때문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신뢰도가 특히 이제 오늘부터 매매하신 분들은 신뢰도가 뚝 떨어져 있죠. 그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영상 보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명희 선생님이신가요? 조금 있다가 포트폴리오 좀 올려주시고 전달 받았으니까 전략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. VIP 방에 명희 선생님께 답변 좀 드리세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전략 영상 하나씩 녹화하고 있으니까 명희님 포트폴리오 전략 오전장 중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기 바랍니다.